송 작가의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슬슬 들고 있습니다. 무슨 느낌이죠? 자, 일단 제가 5월 달에 이제 우리 빌 형이 단종된다. 4월에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4월, 5월 달에 되면 정상화된다. 빌 게이츠가 분명히 다른 거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빌 게이츠가 벌써 얘기를 했어요. 변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때린 거지. 그랬는데 그와 동시에 변이 에이즈 바이러스의 등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먼저 한번 볼까요? 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서 증식 속도가 5배 빠르고 독성도 2배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빅데이터 연구소의 크리스토퍼 프레이저 교수 연구팀이 네덜란드에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의 새로운 변이를 발견했고 독성과 증식력이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3일 공개했습니다. 무서워. 자, 이게 이제 에이즈는 우리가 한때 그 못 고치는 죽음의 질병으로 알고 있었던 그렇죠. 약간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철이 지난 그 바이러스 중에 하나잖아요. 요새는 이제 에이즈 감염이 돼도 약이 좋아져 갖고 계속 그냥 관리 가능해요. 관리 가능한 차원에서 이제 이게 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에볼라, 에이즈 그다음에 그 메르스 관련된 독감 관련된 바이러스들을 칵테일을 해갖고 우리 코로나 초기에 이제 그 바이러스성 질환 치료제로 썼단 말이야. 근데 코로나는 매년 변종이 나오고 있는데 에이즈는 지난 한 20여 년 동안 변종에 대한 얘기가 잠잠했어요. 근데 이 시기에 갑자기 푹 튀어나온 거야 지금. 그것도 훨씬 강력한 그 5배 이상의 전염력에다가 원래 전염력이 높으면 독성이 떨어져야 되거든. 그렇죠. 특징상. 근데 독성은 2배로 높아진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문제는 얘네가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가 발생국이겠느냐는 거지. 네덜란드는 발견국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돼서 원래는 이제 그 처음에 나타났을 때 이게 중앙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에이즈가. 마찬가지로 중앙아프리카 같은 데서 시작돼서 네덜란드에 올라가서 지금 발견이 된 거라 그러면 이 연장 통로선 안에 있는 데는 이미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빌 게이츠가 그냥 대놓고 자 이제 좀 끝나고 새로운 거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그냥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지고 노는 느낌이에요. 이게 정말 휴대폰 사서 기능 익힐 만한 때 되면 신제품 나오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지금 뭔가 대책을 세워갖고 가고 있으면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에이즈는 이게 일종의 접촉성 바이러스잖아요. 사람 대 사람의 접촉에 의해 가지고 옮기는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그동안 코로나는 사실은 물론 코로나도 마주쳐야 되기는 하지만 그나마 접촉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는 마스크라든지 뭐 개인 위생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건데 에이즈는 남녀 관계 남남 관계도 있긴 합니다만 사람 대 사람의 접촉으로 벌어지는 전염성을 생각했을 때 이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은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뭐 치사율은 치료만 받으면 떨어뜨릴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지만 에이즈를 한번 발병하면 평생 약 먹어야 되거든요. 자, 이 바이러스가 정말 종말의 그 바이러스일지 아니면 이거 말고도 다른 바이러스 종들이 코로나 종식 이전에 더 튀어나올지 뭔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수순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19일이니까 이틀 전 기사인데 코로나 예언한 빌 게이츠 새로운 팬데믹 다가온다 또 경고라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동아 사이언스 기사는 에이즈 이건 빌 게이츠의 기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용인데.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이 에이즈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아니고 다음 팬데믹이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말하는 거지 다른 걸 지칭하는지 모른다는 거지. 근데 분명히 6개월 전에 4월, 5월 달 되면 끝난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 저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그거고 다른 게 온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시기를 4월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뭔가 존재가 드러나면서 그게 지금의 팬데믹을 대체하는 거죠.
사실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미접종자나 전염될 수 있는 군들 자체에서는 거의 80~90%를 이미 휩쓴 것 같아요. 인도도 90% 이상이라고 하고요. 미국도 사실상 지금 감염자가 전 국민의 절반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매일 140만 명, 막 170만 명 이렇게 감염이 됐었으니까 그게 확진된 감염자만 그 정도지 안에서 내부적으로 퍼져나갔을 무증상 확진자라든지 검사를 안 받고 지나간 사람들 따지면 어마어마한 팬데믹이 한번 싹 휩쓸고 돌아 나간 상태거든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다음 확진이 또 팬데믹이 올 수 있다라고 빌 게이츠가 말하는 거는 어쩌면 우리는 영영 이제 이런 바이러스와 팬데믹이라고 하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럼 빌 게이츠가 만든 백신만 통하는 건가요? 이제 계속? 아니 계속 새로운 백신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새로운 유형에 맞출 수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3차 접종까지 60%를 했다 그래요. 3차까지 맞은 사람이 지금 현재 전 국민 60% 정도 된다고, 6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제일 적은 게 20대이니까. 근데 이제 이 정도 해갖고 코로나는 걱정이 없겠구나 했는데 코로나 백신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새로운 팬데믹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다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맞기 시작해야 된다.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또 1년 동안은 3차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 백신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무조건 통제하고 셧다운하고 격리하고 이게 길일 거냐. 이제는 안 되겠네요. 아니면 이제는 손잡고 같이 사는 방향으로 나 죽이지만 마라. 조금만 앓혀하고 가자. 라는 방식으로 계절 감기 받아들이듯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느냐. 라는 부분은 이제 고민할 부분이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절 감기라고 하기 오미크론도 걸린 사람들 얘기 들으면 아프다고 엄청 아프다고 아픈 사람 아팠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너무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그리고 아직 오미크론에 대한 확증 판결을 하기가 후유증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폐섬유종 같은, 그러니까 폐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오미크론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많은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사실은 이제 백신도 안 맞고 그냥 몸빵한 애들이야. 활동력이 높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회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 혹시 이게 알려지지 않은 일종의 후유증이 아닐까라는 걱정도 좀 됩니다. 어찌 됐거나 대한민국은 이런 방역 정보나 통제 그리고 방역을 자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계 최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또다시 제3의 팬데믹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장 잘 대처해 낼 수 있는 가능성과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조금은 정부를 믿고 그동안 우리 질병관리청의 역할이라든지 시스템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 4년 전에 오미크론이나 코로나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마스크는 평생 쓰고 다녀야 되는 그렇죠. 그런 거 같네요. 화장품 회사한테는 정말 절망적인 소식인 거죠. 아니에요. 제발 화장품 회사가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렇게 되겠죠. 이미 이제 많이 발전하긴 했어요. 여성분들이 지금 그걸 찾아 헤매고 있거든요. 제발 좀 만들어줘.